자, 수업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자. 화학평형이라는 말을 잠깐만 쓰자고. 화학평형이라는 말을 잠깐만 쓰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반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반응 물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A, B라는 물질이 되는 거야. A, B라는 물질이 되는 거지. 이 A, B라는 물질을 뭐라 부르는 거지?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A, B가 되면 이것을 무슨 반응이라 그래?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정반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변하는 걸 우리 무슨 반응이라 그래? 정반응. 그러지. 그런데 3단원부터는 이 생성 물질이 다시 무슨 물질로? 반응 물질로 돌아오기도 한단 말이지. 이거를 우리 무슨 반응이라 그러지? 이걸 역반응이라 그래. 이걸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역반응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어떻게 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 그래? 그걸 가역반응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가역반응이라 그래. 근데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우린 그거를 뭐라 불러? 비가역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전 시간에 비가역반응에 대해서 배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비가역반응에는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무슨 반응이 있었어? 비가역반응에 연소 반응이 있어서 물질을 태우는 반응. 두 번째 뭐 있었지? 금속과 산의 반응, 기체 발생 반응이 있었어. 무슨 반응이 있었지? 중화 반응이 있었고 앙금 반응이 있었다고. 얘네들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 그래? 가역 반응이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요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전 시간에 강의 녹화본을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상타라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됐니? 우리 전 시간에 예를 하나 들면 화학평이 있었지. 사산화 이질소와 이산화질소야. 요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랬지. 이산화질소 외우자. 무슨 색깔? 적갈색이야. 적갈색이. 됐니? 정반응이 일어나서 뭐 나온다고? 사산화 이질소가 되는 거야. 사산화 이질소가 되는데 요거 외우자. 무슨 색깔이야? 무색이 되는 거야. 무색. 됐니?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사산화 이질소가 되면서 적갈색이 무색되는 거지. 됐니? 색깔이 뭐 해지는 거야? 옅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정반응만 나타난다면 모든 적갈색의 물질이 모두 다 뭘로 변해야 돼? 무색이 돼야 되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모든 적갈색이 무색이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정반응이 가다가 멈춘 게 아니고 요 만들어진 사산화 이질소가 무슨 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역반응도 일어나겠지. 이렇게 역반응도 일어나겠지.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면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린 뭐라 그래?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 그러는 거야. 이게 동적 평형이야. 동적 평형인 거야. 동적 평형의 정의를 써라. 동적 평형의 정의를 써라. 동적 평형의 정의를 쓰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참 뭐라고 써야 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 우리 육안상으로 보면 마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처럼 보이는 것. 책도 없는데 씨.
그지? 카우스도 안 보고. 됐어? 됐죠? 그래서 동적 평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적 평형을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계속 갑니다. 오늘 수업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자, 갑니다. 동적 평형이야. 그래서 동적 평형이 됐을 때 평형상수인데 화학 평형에서 물질의 반응 농도에 대한 생성 농도의 곱을 화학 평형상수라 그래. 자, 간다. 다시 얘를 간다. 방금 전에 어이구. 됐니? 자, 봅시다. 됐죠? 사산의 이질수 합시다. 됐죠? 자, 이거 그래프로 간다.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 자, 간다. 얘로 할게요. 됐니? 봐. Y축이 뭐냐면, Y축이 뭐 할까? 뭘 농도를 할 거야? 얘가 뭘 농도야? 됐니? 그러면 이산화질소. 농도는 어떻게 돼? 묽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어떻다고? 변하지 않아. 됐어요? 그 다음에 사산의 이질소의 농도는 어때? 처음에는 정반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산의 이질소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잘 봐야 돼. 없었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산의 이질소의 양이 어떻게 돼? 점점점 많아지지. 그러니까 처음에 없었다가 얘가 많아지면 역반응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얘가 생겨나면서부터 역반응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역반응은 점점 증가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사산화 이질소가 되면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시간, 여기 너무 많이 갔다. 시간 t가 지나면 자 간다. 여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현재 사산의 이질소의 양과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의 이 몰 농도가 뭐하지? 변화하지 않은 상태, 요 상태를 우리는 뭐라 불러?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뭘로 나올 수 있냐면 여기가 몰 농도면 동적 평형 상태일 때는 몰 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럼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됐어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얘를 요건 그래 썼다 지울게. 내가 시간 t 여기가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 이게 속도가 되면 여기서 계속 당하잖아. 정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줄어들고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늘어나서 속도일 때는 두세 개의 속도가 같아져야 되는 거야. 요게 동적 평형이야. 동적 평형이라고 동적 평형이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Y축이 속도일 때는 정반응 속도랑 Y축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가 동적 평형인 거고 몰 농도일 때는 두세 개 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란다. 됐습니까? 잘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이게 전 시간까지 배운 게 여기까지잖아. 전 시간에 배운 게 여기까지야. 그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배우겠습니다. 알겠니? 두 개 남겨야 되겠죠? 자, 갑니다. 첫 번째. 개수의 의미. 이 개수의 의미죠? 우리는 그때 언제 배웠지? 옛날에 우리가 1단원에서 양적 관계 할 때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양적 관계 할 때 이 개수 비가 뭐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반응하는 몰수비가 돼야지. 반응하는 몰수비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몰수비라고? 반응하는 물질의 몰수비가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 얘가 4몰 할게. 이건 임의원소야. 그럼 얘가 몇 몰이냐? 얘가 만약에 2몰이야. 그러면 됐니? 얘가 2몰이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아니네. 이거 이산화질소지. 이산화질소가 몇 몰이 반응한 거야? 몇 몰이 반응한 거야? 그렇지. 4몰이 반응한 게 아니라 4몰이 2몰 됐으니까 요 변화량이 델타 값이야. 요 변화량이 몇 몰이야? 2몰이 반응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얘 2몰이 반응했으니까 얘는 몇 몰이 생겨야 돼? 요 개수만큼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2몰이 반응했으면 얘는 몇 몰이 생겨나니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요거 빵몰이었잖아 처음에. 그럼 얘가 델타가 2몰이었으니까 얘는 델타가 개수 B만큼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2몰이 붕괴되면 몇 몰에 나와야 돼? 사산화이질소 1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델타 값은 몇 몰이 나와야 되는 거야? 1몰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에 변화량 B가 뭐가 된다고? 개수비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건 썼다 지웁니다. 그래서 A랑 반응해서 B랑 반응해서 뭐 할까? C가 나왔습니다. 됐니? 그런데 얘네들이 개수비가 1대 3대 2야. 이거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A의 변화량이 1몰 반응할 때 B의 반응은 몇 몰 반응해야 돼? 3몰 반응해야지. 됐니? 그래서 출발 A, B몰을 같이 해볼게 내가. A, B몰 같이 한다. 몇 몰로 할까? 몇 몰 할까? 4몰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몇 몰 있어? 4몰에 AB가 있었어. 그럼 얘 4몰에 AB가 있었는데 얘가 몇 몰 반응하면 A가 1몰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B는 몇 몰 반응하겠어? 3몰이 반응하지.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러면 A가 평형일 때 만약에 얘가 이거 다 임의로 내가 넣은 거다. 됐니? 그럼 얘는 몇 몰 남아야 되겠어? 1몰 남았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A가 몇 몰 반응한 거야? 4몰에서 출발. A가 몇 몰에서 평형한 거야? 3몰에서 평이 된 거지. 그럼 A의 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A의 델타 값이 얼마야? 1몰 반응한 거야. 그러면 B의 델타 값이 4몰에서 몇 몰 반응했어? 1몰 남은 거지. 그러니까 델타 얼마 되는 거야? 3몰 반응한 거겠지. 그러면 C는 몇 몰 생기게? 그럼 C는 자동으로 몇 몰 생기겠어요? 2몰 생기겠죠. 여기 2몰이 돼야 되겠지. 뭐. 델타가 2몰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뭐의 개수가 돼야 돼? 평형의 몰수비가 돼야 돼? 아니야. 평형의 몰수는 뭐가 돼야 돼? 얘가 지금 3몰이고 얘가 2몰이고 얘가 1몰의 평형의 몰수비인 거고 그 몰수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저 개수비는 누구의 관계가 있어야 돼? 누구랑 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지. 변화량과 관계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서영? 고? 됐죠? 무슨 말이야? 요 앞에 개수가 1대 3대 2로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계속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 중간고사 배울 때 저거 졸라 했잖아. 반응 전, 반응 후 해서. 알겠니? 그러니까 개수비만큼 뭐 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됐죠? 이따 문제 풀면서 또 볼게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합니다. 오늘의 화학평형 상수는 암기해야 돼. 화학평형 상수는 화학평형에서 반응물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몰 농도 B는 됐어요? 어디 갔니? 여기 있는 거야. 화학평형 상수는 나 보자. 나 봐. 책에서 되게 어렵게 쓰여 있어서 그래. 간다. 화학평형 상수가 뭐냐, 동성아? 화학평형 상수가 뭐냐라는 거지. 첫 번째, 바로 뭐야? 화학평형 상태에서. 됐니?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 농도비. 아, 약자로 쓰면 잘한다.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잘 봐야 돼. 반응물질의 몰 농도는 뭐가 돼야 돼? 화학평형 상태에서. 됐어요? 반응물질이 누가 돼야 돼, 여기서?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 그렇지. 반응물수는 뭐가 돼야 돼? 반응물질은 이산화질소야. 화학평형 상태의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 NO2의 몰 농도에 대한, 이 대가로 무슨 뜻이야?
몰 농도야. 몰 농도를 의미하는 게 대가로다. 알겠니?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 N2O4의 몰 농도의 비는 됐어요?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 실험을 통해서 알은 거야. 다시 화학 평형 상수는 뭐야? 반응 물질이 다시 화학 평형이 뭐야? 화학 평형 상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화학 평형 상수가 뭐야?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는 항상 뭐하다고? 일정하다고. 이건 뭘로 알았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알게 된 거다. 됐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빠졌어. 다시 한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인데 반응 물질의 몰 농도의 개수가 뭘로부터? 지수로 가서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응 물질의 몰 농도, 자 간다 이제. 반응 물질의 몰 농도가 얼마야? 2몰이지 평형 상태에서. 근데 얘 개수가 얼마야? 2지. 그러면 여기에 제곱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 물질의 몰 농도 사산화 이질소죠. 사산화 이질소의 개수는 얼마야? 1이죠. 그럼 얘는 개수가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지수가. 그럼 평형 상태에서 이산화질소의 몰 농도의 제곱분의 사산화 이질소의 몰 농도의 비는 항상 뭐다? 일정한데 그 평형 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화학 평형 상수 값은 이 개수비랑 같아야 돼요. 뭐에 따라서만 변한다고? 온도에 따라서만. 졸라 중요한 말이야. 화학 평형 개수는 또는 화학 평형 상수는 무엇에 의해서만 조절된다고? 온도에 의해서만. 온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지 않아야 돼? 화학 평형 상수가 안 바뀌어. 자, 이제 두 가지 알려줬어. 화학 평형 상수 뭐야? 너 이름 뭐라고? 아, 건우라 그랬지? 건우야, 화학 평형 상수가 뭐야? 봐봐, 내가 아는 애 중에 소영이라고 있거든? 걔가 대답을 할 거야. 알겠니? 소영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소영아, 화학 평형 상수 뭐야? 첫 번째 조건 뭐라고? 화학 평형 상태에서. 됐니? 뭐라고?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의 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 평형상수 K 값은 누구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야? 화학 평형상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화학 평형상수를 구하러 갈게요. 그래서 화학 평형상수를 구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반응 물질의 농도 B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 B인데 대가로는 몰 농도를 뜻하는 거고, 여기 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는 뭐가 돼야 돼? 여기에 무슨 B가? 개수 B가 가서 뭘로 붙어줘야 되는 거야? 지수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얘가 3승이면 여기 가서 3승으로 붙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갑니다. 됐니? 자, 갑니다. 봐. T도씨 1리터의 강철 용기에 이산화황 0.6몰과 산소 0.2몰을 넣고, 그러니까 잘 봐. 그림. 아, 이산화황 SO2, 어유 산소 O2. 처음에 존재했던 게 얘 0.6몰, 얘 존재했던 게 0.2몰. 처음에 존재량이야. 오늘 수업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지. 반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끝나니까 얘가 좀 줄어들겠죠. 무슨 반응? 정반응. 그러면 얘가 생겨난 다음에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겠어? 역반응 뭐 이렇게 일어났겠죠? 역반응 이렇게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문에 다 쓰여 있어요. 평형상세에 도달했더니 삼산화황이 0.2몰이 있어요. 아, 삼산화황 SO3가, 삼산화황이 SO3야. 0.2몰이 있대요. 뭐 0.2몰이 있나 봐요. 이렇게. 0.2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거 잠깐만 그래프 한 번만 더 그려줄게. 한 번만 더 그려줄게. 혹시 몰라서 앞에 거 못 배운 친구들이 좀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이네. 여기가 뭐야? 몰 농도, 여가 시간. 됐어요? 무슨 얘기할 거냐면 얘가 0.6몰 있었대. 얘가 몇 몰 있었대? 0.2몰 있대지. 그런데 끝났는데 SO3가 몇 몰로 나왔냐면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0.2몰 나왔대.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양적 관계 잠깐 해주려고 그래. 얘가 몇 몰 나왔어? 0.2몰이 나왔어. 근데 얘네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지. 그럼 얘가 2대 1대 2지. 그럼 봐라. 얘가 0.2몰이 생성되었어. 그러면 자 갑니다. SO3가 0.2몰이 이렇게 생긴 거야. SO3가 0.2몰이 생긴 거야. 0.2몰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몇 몰이 반응해야 돼? 2대 1대 2지. 얘 생성량과 얘 반응량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산화황은 0.2몰이 반응해야 되지. 근데 얘 처음에 몇 몰 있었어? 0.6몰이나 있었네. 그럼 반응이 끝나면 아까 여기다 내가 그리려도 안 그렸던 거 됐니? 여기에 이산화황 몇 몰 있어야 돼? 0.4몰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왜? 아까 했지? 반응하는 개수비가 반응하는 델타 값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6몰 있으면 여기다 그리자. 얘가 조금 줄어서 얘가 몇 몰 있어야 돼? 이 델타와 이 델타가 개수비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 0.6몰 출발. 그럼 얘가 몇 몰 있어야 돼? 0.4몰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얘는 1몰인데 얘는 몇 몰 있었어? 0.2몰이 있었네. 그러니까 얘는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네. 0.2몰이 있었을 거야. 근데 얘는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죠. 그럼 얘가 0.2몰의 델타 값을 변화량을 갖는다면 얘는 몇 몰의 델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2대 1로 가져야 되니까 0.1몰의 델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0.2몰 있던 게 0.1몰만큼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반응이 평행하면 얘는 오토라고 쓸게요. 여기에 몇 몰 있어야 돼? 0.1몰 있어야 되겠지. 0.1몰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개수비가 반응 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절대 평형 농도비가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평형 상태의 몰 농도를 갑니다. 얘가 누구였어? 얘가 SO2였네요. 얘 평형 상태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0.4몰. 됐니? 이산화황은 얼마야? 삼산화황은 0.2몰. 얘는 0.1몰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아까 그리려고 했다가 안 그려지는 거 여기에 이제 반응 끝나면 역반응이 되면 SO2, SO3, O2가 몇 몰 대 몇 몰 대 몇 몰로 남아있겠냐 이 얘기했던 거야. 됐어요? SO2 어디 있어요? 아까 SO2가 누구야? 얘죠? 0.4몰. SO3 어디 있어요? 0.2몰. 얘는 어디 있어요? 0.1몰로 존재하는 거야. 반응 전, 반응 후. 이 상태에서 반응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멈춘 거야, 멈춘 거 아니야? 안 멈췄다.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 화학평형 상수값을 구하세요가 이 문제였던 거야. 화학평형 상수값을 구하세요. 그 화학평형 상수는 자 간다. 뭐라고?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빈대에 선행된 조건이 뭐 있다고? 평형 상태에서. 반응 물질의 몰 농도 누가 돼야 돼요? 이산화황. 자 봐. 대가로는 왜 쓰는 거야? 몰 농도란 뜻이야. 됐니? 그래서 SO2의 몰 농도에 대한 어이고 반응 물질 산소의 몰 농도에 대한 반응 물질에 대한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니까 SO3의 몰 농도 B가 됩니다.
됐니? 근데 이게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지? 몰롱도에 뭐가? 무슨 비가? 개수비가 지수가 돼야 돼. 그래서 끝. 아, 얘 2, 얘 얼마? 1, 얘 얼마? 2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K 상수를 직접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얼마 집어넣으면 돼? 평형 상태에서 SO2의 몰롱도 얼마야? 평형 상태에서 몰롱도 얼마였어? 0.4. 얘 0.4의 제곱분해. 됐니? 산수의 평형 상태의 몰롱도 얼마야? 0.1 되겠습니다. 평형 상태일 때 얼마야? 이거 삼산화황의 몰롱도는 얼마야? 0.2가 되겠습니다. 이게 평형상수가 되는 거야. 졸라 쉬운 거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평형상수는 평형상태일 때 얘네들의 몰롱도 비를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라는 거지. 저 평형상수는 누가 결정해? 온도에 따라서만 변하는 거야. 온도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평형상수는 온도가 안 바뀌면 절대로 딴 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되게 쉬운 거죠? 평형상수? 굉장히 쉬운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계산해달라면 죽여버린다. 괜히 가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러다가 어떻다? 잘 모르지, 건우야. 싸대기는 맞아. 알겠니? 가끔 현석이 싸대기 맞고 학교 가지?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됐죠? 이게 평형상수였습니다. 됐죠? 됐어요? 동생이 왜 웃어?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건 다시 봐. 혼자 공부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하면 1시간 만에 이런 건 다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빨리 지나가야 돼. 저 뒤에 가서 졸라 어려운 거 하려면 졸란 욕이 아니야. 진짜 이 새끼야. 얘는 뭐야? 졸라면. 알겠니?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지금 저쪽에도 뒤에 있단 말이야. 조금 있으면 얘가 뛰어올 거야. 알겠어? 졸라매 한다. 너무 놀라지 말어. 자, 계속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평형상수가 굉장히 중요해. 왜 평형상수가 중요한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형상수가 뭐다라는 걸 알고 평형상수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 봐. 다시 봐. 평형상수가 뭐지? 다시 봐야지. 이거 말이 어려워. 평형상수가 뭐지? 반응 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형이 이루어지면 우리 육안으로는 어때? 마치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평형상수라는 게 뭐야? 반응 물질의 뭐에 대한?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에, 잘 봐. 생성 물질의 농도가 돼야 되겠지. 평형 상태에서. 됐니? 자, 봐. 그 말은 얘는 1이라고 써놨는데 굳이 1 아니어도 되는 거야. 잘 봐. 우린 이렇게 하는 거야. 평형상수가 커. 이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럼 평형상수가 크면 반응 물질의 몰롱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롱도가 크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책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됐니? 됐니? 그럼 봐라. 평형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농도에 대한 요거의 농도가 평형상수지. 그럼 평형상수가 크대. 분자, 분모. 누가 더 커야 돼? 그래, 분자가 커야 돼.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에서 평형상수가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정반응이 매우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형상수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화학 반응에서 평형상수를 준다는 건 우리가 뭐가 예측이 가능해? 반응이 끝났을 때 정반응, 즉 반응 물질의 양이 많겠어? 생성 물질의 양이 많겠어?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 나중에 대학 가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할 때 항상 궁금하단 말이야. 내가 이 실험을 진행하면 생성물의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 이제 약 같은 거 만들 때 하는 거야. 즉 내가 투자 대비, 비용 대비, 시간 대비 생성물의 양을 그걸 수득률이라 그러는데 내가 수득률이 높을까?
근데 그걸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물로 확인을 하면 너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해보는 거야. 아, 얘는 대충 해보면 정반응에 대한 역반응에 비해 K값이 매우 크다. 아, 그러면 실험이 끝나고 완전히 종결됐을 때 무슨 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겠어? 생성 물질의 몰 농도가 매우 많이 얻어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꼭 실험을 통하지 않아도 반응이 끝냈을 때 정반응 물질, 다시 생성 물질과 역반응 물질 중에 뭐가 더 많이 남은 물질을 예측이 가능하겠지. 반대로 해볼까? 이게 매우 작아. 작대. 그럼 분모 대비 분자가 어때야 돼? 매우 작겠지. 거꾸로 하면 분모가 많겠지. 그럼 얘는 반응이 진행하더라도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중에 반응 물질이 매우 많다는 소리네. 그럼 얘는 반응이 끝났더라도 정반응 물질, 내가 반응을 했을 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반응보다는 무슨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거야? 역반응 물질이 우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아, 이건 내가 해봐야 시간 대비 비용 대비 수득률이 매우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걸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가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면 우리 생활 속에서 굳이 그 짓을 해보고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 아, 누군가 그걸 해놓으면 그걸 보고 내가 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화학 평형상수는 그때 쓰는 거야, 그때. 어디다 써먹는 줄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책에는 됐니? 1이라고 해놨지만 보통 우리는 뭐다 그래? K값이 클 때, K값이 작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분수로 만들었을 때 얘는 지금 어때? 매우 크다. 매우 크지?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 많이 생기겠어? 생성 물질이 많이 생기겠지? 정반응이 우세할 것 같아. 얘는 어때? 오유 10에 마이너스 26승이래, K값이. 그럼 정반응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비가 어마무시하게 작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얘가 거의 생겼다는 거야, 안 생겼다는 거야? 거의 안 생긴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뒤로 갔다 올 거야. 평형상수 계속 가는 거야.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평형상수가 뭔 줄은 알았어. 그리고 여기다 뭘 써먹는 줄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평형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평형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두 번째인데 봐. 내가 이 평형 상수를 할 때 물론 상수니까 단위는 없어. 상수니까 단위가 없어. 근데 봐라. 순수한 고체나 액체의 농도에는 평형 상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여기서 액체라는 건 뭐야? 물이야. 물. 물이야. 자, 간다. 왜 고체일 때는 평형상수에서의 식에 얘는 나타나지 않아야 돼? 자, 가자. 지금 얘 평형상수를 쓰지? 봐. 얘를 평형상수를 쓰면 뭐가 돼야 돼? 평형상태일 때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데 탄산칼슘 CaCO3 고체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몰 농도가 CaO 몰 농도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몰 농도의 비가 평형상수 K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겠지? 평형상수는 뭐라고?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 농도 B지. 언제? 평형상태일 때지. 근데 고체나 순수한 물은 평형상수에서 그 식을 쓸 수 없어.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야? 왜 못 써? 준아, 나의 준아, 널 준아, 됐니? 왜 못 쓰지? 기준이 뭐야? 몰 농도잖아. 몰 농도가 뭐지?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인데 탄산칼슘 고체라면 얘는 몰 농도가 성립될 수가 없지. 몰 농도의 정의가 뭐지?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잖아. 그래서 우린 얘 때문에 전 시간에 몰 농도를 배웠던 거 아니야.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지. 평형상수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지? 평형 상태에
몰농도인데 봐. 이 분필의 몰농도 성립돼 안 돼? 안 되잖아. 얘를 뭐 해야 돼? 그렇지. 1리터 용액에 녹여야 되는데 그래야 몰농도가 나오겠지. 고체는 몰농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평형 상태에서 고체는 성립할 수 없어. 이해됐어요? 두 번째, 뭣도 성립할 수가 없어. 여기는 액체라 그랬는데 순수한 물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야. 물도 표현할 수가 없어. 예. 순수한 물도 몰농도에서 평형상수에 쓸 수가 없어. 선생님 추접하게 이렇게 콧물이 나오냐? 추접해라. 선생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알겠니? 뭘 코를 이렇게 찔찔 흘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춥나? 내 사랑들이 지금 제주도에 있어서 그래. 좋겠다 씨 제주도. 됐어? 요거 영상 끝나고 바로 편집해가지고 바로 제주도로 보낼 거야. 됐어? 호텔에서 이거 보고자. 12시에 보낼 테니까 1.5배속으로 들으면 1시 반이면 다 볼 수 있어. 자, 가자. 왜 성질이야? 너한테 보낸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가빈이한테 보내는 거야. 자, 가자. 빨리 하자. 이제 이런 데는 쉬워서 빨리빨리 갈 수 있잖아. 왜 물도 안 돼? 그치. 물도 몰농도가 성립하지 않지. 몰농도가 성립하려면 어때?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에 몰수지. 근데 순수한 물은 용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순수한 물은 순수한 뭐만 존재하는 거야? 용매만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뭣도 빠져야 돼? 얘도 빠져야 되는 거야. 순수한 물도. 여기서 말하는 액체의 농도는 아니라 순수한 물의 농도야. 알겠습니까? 아주 쉬운 거야. 두 가지 알자. 그래서 평형상수의 특징. 자, 나 뭐 알아야 돼? 첫 번째. 평형상수가 뭐야? 평형상태일 때. 됐니? 반응물질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 농도 비. 됐죠? 평형상수를 구하면 뭐가 좋아? 정반응이 일어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를 알 수 있어. 평형상수는 누가 결정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해. 순수한 고체의 평형상수 식에는 순수한 고체는 평형상수의 몰 농도는 들어가지 않아야 돼. 두 번째, 순수한 물도 평형상수 식에 들어갈 수 없어. 끝이야. 오늘 거 다 했어. 됐죠? 졸라 쉬운 거야. 이런 건 뭐 오래 걸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선생님 써준 거. 이 개수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자, 반응지수는 졸라 쉬운 거야. 이렇게 왔다 간 거야, 방금. 알겠니? 방금 왔다 간 거야. 됐니? 반응지수. 자, 봐.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현재의 평형상수를. 됐니? 됐어. 끝. 다시 보자. 반응지수 뭐야? 현재 상태의 평형상수. 그래서 다시 반응지수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현재의 평형상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아까 뭐야? 평형상수 뭐야? 평형상태의 평형상수. 뭐가 달라? 자, 보자. 되게 쉬운 건데 스물스물하면 됐니? 봐라. 얘가 됐어? 모 고등학교 전교 1등이야. 내신은 1.002야. 됐니? 현재 상태. 됐니? 그럼 얘는 대학을 어디가? 그지? 우린 예측이 되지. 말하기가 좀 그럴 뿐이지. 됐니? 내신 1.002 이과야. 됐니? 대학 어디가? 우린 대충 다 알아. 어디 가는지. 됐어? 얘 말고 얘야. 얘 졸라면 보이지? 얘 내신 지금 4.73. 알겠니? 5등급 중에 4.73이야. 알겠니? 졸라면 괜찮아. 이럴 때 수긍해. 알았대. 됐니? 얘 대학 어디가? 그치? 요 근처 가기도 좀 힘들겠지? 그치? 요 근처도 힘들어. 저기도. 알겠니? 됐지? 뭐하라? 현재 상태를 알면 우리는 얘가 대학을 어디 갈 줄을 알아.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현재 상태를 아는 게 반응 지수야. 그런데 현재 반응 지수를 알고 평형상수를 알면 현재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와
반응 지수를 비교하면 얘는 앞으로 정반응이 일어날까 역반응이 일어날까? 우린 그거를 예측 가능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해볼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가 있네. 해보자. 자, 보자. 자, 봐. A하고 3B가 있어. 됐어요? A, B가 만났는데 얼마짜리 할까? 2짜리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 2, 3, 이거 못 써야 돼. 3개 쓸까? 개수 맞추지 말자. 원자수는. 됐니? 그럼 무슨 얘기하는지 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A야. A가 얼마 할까? 4몰 있다 치자. 아까 했던 거니까 4몰. B도 몇 몰 있다고 칠까? 4몰 있다 치자. 됐니? 얘도 4몰 있다 치자. A, B가 4몰씩 있다. 근데 얘가 0몰 있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될 테니까 이 A, B가 2몰 있다, 1몰 있다 치자. 야, 1몰에 A, B가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얘는 A가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현재 반응 지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평형 상태가 아니라 반응이 시작되는 현재 상태의 반응 지수 값. 이 값을 뭐라 그래? 반응량 Q라고 하는 거야. 됐죠? 나 봐. 그러면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A의 몰 농도에 대한 B의 몰 농도의 B가 돼야 되겠지.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의 B가 돼야 되겠지. 현재 상태일 때. 됐니? 근데 개수가 지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봐. A 농도 얼마야? 4. 근데 A 몰수는 얼마야? 1몰. 그런데 B 얼마? 4. 근데 얘 지수가 얼마가 돼야 돼? 3. 대괄호 생략했다. 됐니? 그런데 생성물의 몰 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1. 됐니? 근데 얘는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 2. 그러면 1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봐라. 여기서 반응 지수는 얼마야? 4의 4승이다. 그지? 4의 4승이면 얼마냐? 88에? 64겠지? 아니냐? 아니잖아. 4의 4승이면 64가 아니잖아. 4 얼마야? 4의 4승 하자. 두런 놈들. 4의 4승이겠지? 그 얼마야? 16 곱하기 16이단 말이야. 그러니 곱하기 얼마야? 1이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이게 현재의 무슨 지수가 되는 거야? 반응 지수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해볼게. 근데 만약에 이 K 값이 내가 해서 만약에 이 값이 100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상태의 값이야? 평형 상태의 값이지. 근데 얘가 지금 평형이 일어나기 전 현재 상투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현재 값이 얼마가 되냐면 4의 4승분의 1이겠지. 됐니? 잘 봐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이 반응 지수 값이 커?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수 값이 커? 평형 상수 값이 월등히 크지 지금. 그럼 나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어? 자 간다. 얘는 다시 쓸게. 잘 봐야 돼. 이해만 하면 겁나 쉬운 거야. 됐니? 현재 상태에서 반응 물질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 B가 반응 후 평형 상태에서 반응 물질에 대한 생성 물질의 B인데 이 값이 훨씬 더 크단 말이야. 지금 이 값은 작고 이 값은 크지. 근데 우리가 평형 상태라는 건 이게 시작, 이게 뭐가 돼야 돼? 끝!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 끝! 그럼 이 값보다 이 값이 크려면 끝났을 때 이 값이 커져야 되니까 반응 물질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비가 월등히 뭐 해줘야 되겠어? 커져야 되겠지. 됐니? 그럼 이 반응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정반응이 우세하겠어?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정반응이 월등히 우세해져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안 해봐도 정반응 속도가 쓸 줄 모르겠다.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월등히 우세한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앞으로 계속해서 뭐야? 정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우리는 현재 반응 지수가 왜 필요한 거야?
평형상수가 왜 필요한 거야? 현재 반응 지수와 평형 상태의 반응 지수를 비교하면 얘는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거야. 숫자를 못 넣겠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봐봐. 요거 외워야 돼. 됐니? 이렇게 쓰면 좀 어려워. 우리는 어떻게 쓰면 편해? 자, 간다. 반응지수 뭐라고? 현재 상태에서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무슨 물질의 몰 농도? 생성 물질의 몰 농도. K값 뭐야? 평행 상태일 때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왜 이렇게 바쁘지나?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됐니?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면 쉬워? 현재 반응이 끝났을 때. 반응이 끝난 건 아니야. 우리가 끝난 것처럼 보일 때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끝난 거. 이게 지금. 됐니? 그런데 K값이 더 커. 그러면 반응은 얘가 작고 얘가 더 크다면 반응이 끝날 때 뭐의 농도가 커져야 돼? 생성물질의 몰 농도가 더 커져야 되겠지. 이럴 때 분수 보면 분자만 보라 그랬어. 됐니? 그럼 생성물질의 몰 농도가 커져야 돼.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겠어?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얘는 정반응이 매우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됐어요? 반대도 가능하지? 반대도 가능하지? 이렇게 커. 정반응이, 현재 상태의 지수가 평형 상태의 지수보다 작은데? 아까 내가 내신이 0.002라 그랬더니 긴장이 확 풀렸어? 그 정도는 뭐. 봐봐. 저렇게 졸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싸대기를 맞죠. 얘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잠깐 쉴 텐데 그때 막 애가 곡소리 나는 소리가 나도 막 뛰어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돼. 알겠니? 학원은 폭력이 가능한 곳이야. 학원에서나 맞지. 어디서 맞게? 너네 학교에서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학원에서 맞아 안 맞아? 맞지? 성질 네가 왜 내? 됐어, 갑시다. 됐어. 지금 오늘 수업은 조금 빠르고 중요한데 쉬워서 빨리 가는 거야. 중요도는 졸라 중요한 거야. 근데 쉬워서 빨리 가니까 반응지수가 뭐라고? 현재 상태의 몰 농도비. 평형상수가 뭐라고? 평형상태, 반응이 끝났다고 해도 된다 그랬지? 반응이 끝났을 때의 몰 농도비. 근데 뭐가 더 커? 현재 반응 지수가 더 커. 알겠니? 반응이 끝났을 때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생성물의 몰 농도가 지금이 더 커져야 돼.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 되겠어? 역반응이 우세해야 되겠지. 됐니? 이건 역반응이 우세해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 생성물의 몰 농도가 계속 커져야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이해 갔어?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 번째 가자. 만약에 조금 그림이 잘린 것 같은데 현재 반응 지수랑 반응이 끝내졌을 때 반응 지수가 같아.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 지금이나 반응이 끝냈을 때 반응 물질의 몰 농도나 생성 물질의 몰 농도가 변화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현재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반응 지수를 준다는 건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앞으로 정반응이 더 진행되겠다는 거야? 역반응이 진행됐다는 거야?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매우 잘하면 앞으로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거지. 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돼? 좋지 않은 대학을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를 알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현재 반응. 이게 뭐야? 평형 상태의 몰 농도 비. 되게 쉬운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도 여기서 어려울 게 없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라는 거지. 자, 갑니다.
반응을 예측해 보래요. 요거 한 문제만 풀고 가자. 너무 쉬우니까. 요 한 문제만 풀고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암모니아의 생성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T 도시에서 평형상수는 K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뭘 줬어? 평형 상태에서 K 값을 줬지. 그러면 질문을 봐. 얘네들을 각각 0.4몰씩 넣었을 때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보세요.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 또는 현재 평형 상태일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Q 값하고 K 값하고 여기서 얘네들의 대소 비교만 보면 되겠지. 근데 감사한 건 뭐야? 요 K 값을 뭐 한 거야? 줬잖아. 얼마로 줬어? 100으로 줬는데. 됐니? 그럼 결국엔 나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지? 그렇지. 현재 지수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반응 지수를 알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반응 지수는 현재 상태에서 반응 물질의 몰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농도 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봐. 우리가 전 시간에 뭐 배웠지? 그렇지. 몰농도를 배웠단 말이야. 이 문제에서 나한테 몰농도를 주지 않고 나한테 몰농도를 구하라 그랬지. 몰농도는 뭐지? 용액 1리터에 몇 몰이냐. 몰농도는 1리터에 몇 몰이냐. 강철 용기 2리터에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각각 0.4몰씩 들어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몰농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0.4몰이요. 알겠니?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몰농도는 뭐라고? 1리터에 몇 몰이냐? 2리터에 0.4몰씩 있습니다. 1리터에 몇 몰이요? 0.2몰 농도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 0.2몰 농도씩을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려지겠죠? 갑니다. 대괄호 생략하겠습니다. 질소 0.2몰인데 개수가 1이야. 질소 0.2에 1승. 수소 0.2몰 있습니다. 0.2몰인데 지수가 얼마? 개수 0.2. 0.2인데 지수가 얼마? 3. 그래서 3승. 근데 암모니아가 몇 몰 있어? 암모니아도 똑같이 0.2몰 있습니다. 0.2몰인데 얘는 지수가 얼마야?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됐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계산할 필요도 없죠. 두 개 다 지워졌으니까 0.2의 2승분의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됐어? 누가 더 커? 얘하고 0.2의 2승분의 1대 얘는 100이 돼야 되겠죠? 뭐가 훨씬 더 커야 돼? 평형상수 K값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이 값이 크니까 앞으로 정반응이 우세해지겠어?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정반응이 훨씬 더 우세한 상태에서 화학 평형이 일어날 거야.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야. 정반응과 역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무슨 반응이 훨씬 우세한 거야? 정반응이 훨씬 더 우세한 상태가 돼야 되니까 반응 진행 방향을 예측하세요.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라는 거지. 야, 선생님은 하루하루 젊어질까 늙어질까? 늙어진다고?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루하루 젊어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 요즘 많이 바른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선생님 나이를 들어가는데 선생님의 세포도 어때? 새로 생겨나 안 생겨나? 생겨난다. 알겠니? 근데 세포가 늙어가겠지. 우리는 세포는 항상 새로 생겨나는데 새로 생겨나는 세포보다 그지 늙어가는 세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 근래. 알겠니? 요 근래.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멈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늙어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생겨나고 늙어가는 세포가 있고 그런 거지. 반응이 멈춰 있는 건 아니죠. 갑자기 서럽네. 얘를 잘못 든 거야. 됐어? 왜? 얘를 잘못 든 거야. 요즘 선생님 많이 젊어진 것 같지 않냐? 요즘 굉장히 젊어진 것 같아. 이제 치사한 놈들. 대꾸를 하네요. 나 어이가 없는데. 됐어? 자, 갑시다. 몇 개 문제만 풀고 바로 넘어갈까요? 조금만 빠르게 가려고 그래. 이번 단어는.
평형상수에 대한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여기서 1번 평형상수의 단위는 평형상수의 단위 있어 없어? 단위 없어. 단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여기 있네.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는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따라서 달라져? 뭐 좀 이상한데? 다시 할게. 읽어봐. 다시 할게.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평형상수 K 값은 반응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없어. 평형상수는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의 비지. 내가 반응 물질의 몰 농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평형상수는 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평형상수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평형상수는 뭐에서만 변한다고?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말 조심해야 돼. 평형상수는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따라서 달라져. 지금 내가 이 말 설명했는데 이해 안 가는 사람? 선생님 이해 가? 소영이 이해 가? 내가 생성물의 다시 할게.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봐봐. 저 뒤에 가면 문제가 있어. 저 뒤에 가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봐. 이런 문제가 있어. 됐니?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있어. 그럼 얘는 지금 평형 상태야. 지금 현재 평형 상태다. 알겠니? 얘 평형 상태다. 근데 저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여기다가 사산화이질소를 좀 더 집어넣었어. 얘를 첨가한 거야. 됐니? 내가 지금 평형 상태가 있는 곳에다가 사산화이질소를 조금 더 첨가했다고. 그럼 이때 평형상수는 변화가 올까 안 올까? 평형상수는 변화가 올까 안 올까? 안 와. 알겠니? 왜 안 오는 거야? 다시 봐.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평형상수는 반응 물질의 몰 농도는 저기서 이산화질소의 몰 농도가 돼야 되겠지. 몰 농도에 대한 몰 농도야.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사산화이질소의 몰 농도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 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랬지. 근데 봐라. 선생님이 얘를 첨가했다 그랬어. 얘를 첨가했잖아. 얘를 첨가. 그럼 선생님 얘가 첨가되었으니까 이 값이 변해야 되죠.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계속 쓰네. 됐니? N2O4. 정반은 먼저 써야지.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 N2O4. 됐니? 지금 평형 상태의 몰 농도가 정해져 있어. 됐니? 그러면 내가 얘를 첨가했지. 됐니? 그럼 얘 농도가 많아지지. 그럼 무슨 반응이 잠깐 일어날 수 있어? 저 뒤에 가서 할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 역반응이 더 일어나서 뭐의 양이 다시 많아져 버려? 얘 양은 많아지고 얘 양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새로운 평형이 일어나는 거지. 이 평형상수가 변할 수는 없는 거지. 이 평형상수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다고? 온도에 의해서만 일어날 거야. 요 뒷단원에서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질문이 앞에 나와 있어서 조금 설명해 봤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이 평형상수는 반응 물질에 내가 농도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 평형상수가 변할 수 없어. 평형상수가 변했대. 오로지 뭐만 변해야 되는 거야? 온도만 변해야 되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만 평형상수가 변한다. 내가 14번째 이 얘기를 했어. 됐니? 건우야, 15번째 얘기를 해볼게. 평형상수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온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거야. 내일 올 때 저 문 열고 들어오면서 평형상수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합니다.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안 하면 잘못하면 4대 1 맞아요. 아이고, 됐죠? 됐어요?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평형상수가 정반응에서 K면 역반응에서 자, 봐보자. 됐어요? 이 얘기는 안 했네 오늘. 됐어요? 봐봐. A하고 B가 반응해서
됐니? 이렇게 되면 얘가 A하고 B가 돼야 되겠지? 됐어? 여기서 화학평형 상수값이 K래. 그러면 얘는 잘 봐. 정반응에서 화학평형 상수가 K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요게 무슨 물질이 되는 거야? 반응물질. 요게 뭐가 돼야 돼? 생성물질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역반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K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엔 반대가 돼야 되겠지. 이번에는 평형 상태에서 얘가 무슨 물질이 돼야 돼? 역반응일 때는 반응물질. 역반응에서는 얘가 무슨 물질이 돼야 돼? 생성물질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반응에서 화학평형이 K면 역반응에서 화학평형 상수는 어떻게 돼야 돼? K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다고. 이 K가 뭐야? 선생님 봐. A분의 B의 3승분의 A, B의 2승이 K값이겠지, 지금. 그래서 평형 상태일 때. 됐니? 그러면 역반응이 되면, 요 반응이 되면, 됐니? 역반응에서 값은 무슨 물질이야? 반응 물질에 몰롱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A, B의 평형 상태에서 몰롱돼야 돼? 생성 물질의 몰롱도 B가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될 거 아니냐고, 역반응에서는. 그럼 정반응에서 상수와 역반응의 상수는 뭐 하면 되겠어? 얘가 뒤집어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반응에서 평형상수가 K면 역반응에서는 K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선생님 너무 빨리빨리 가나? 천천히 갈까? 내가 선생님 천천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업을. 정반응에서 화학 평형 상수가 K면 역 반응에서 화학 평형 상수는 K분의 1이 될 수 있다고. 그치? 빨리 가는 게 낫겠죠? 낫겠죠? 왜? 너무 빨라? 바빠. 난. 됐습니까? 문제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문제 풀어야 돼. 조금만 빨리 가려고 그래서 그래. 요 대표 문제 보면 지금 이 문제 잠깐만 보자. 하나만 보고 갈게. 하나만 보러 갈게. 혹시라도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 더 혹시 몰라서. 자, 오늘 수업한 내용 1시간 수업했는데 1시간 내용의 답이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랬더니 화학 반응 계수 봐봐. 이 반응에 화학 반응식을 쓰세요. 화학 반응식 어떻게 써야 돼? 아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한 거죠? A랑 B랑 반응해서 뭐가 나온대? 아니네? 화학 평형식을 쓰세요. 여기다 쓰자. A가 반응해서 뭐야? BC가 된다 그랬지? A 몇 몰로 출발해서? 4몰. 근데 평형 상태에서 A가 몇 몰 됐어? 2몰. 델타 얼마가야? 2몰만큼 변한 거야. 근데 그러면 BC는 없었던 거지. 생성물질이니까. 없었다가 B가 0몰이었다가 B가 몇 몰 된 거야? 2몰 된 거지. 그럼 B는 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 C는 없었다가 1몰 생긴 거지. 그럼 얘는 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변화량이 뭐가 돼야 되겠어? 개수 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2, B, 2, C, 1이 돼야 되겠습니다. 평형상수 식을 쓰세요. 그리고 평형상수를 구하세요. 바로 구하겠습니다. 그냥 반응물질의 몰농도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농도 B입니다. K값은 반응물질의 몰농도, 반응물질 누구야? A. A의 몰농도 얼마야? 2몰. 그런데 개수가 얼마야? 2. 2의 뭐 분의? 제곱분의 생성물질 몇 몰? 2몰. 그래서 B 생성물질 2몰 2의 제곱. C의 몰농도 얼마? 1몰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평형상수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K값은 1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이거야 지금. 됐어요? 그럼 더 안 풀어도 되겠죠? 계속 질문 똑같습니다. 조금 더 갈게요. 오늘 하나 선생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려면 조금 바빠요.
풀어야 돼.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오늘 수업 들은 친구들은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뭐 이런 거 되게 쉽단 말이야.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우리가 평형계수 구할 때 뭐야? 몰농도 기준이라는 것만 배우면 돼. 몰농도를 안 주었으면 얘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끊어.